초등학생들 학년별로 학습법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 2학년은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세요? 요 시기에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훈련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책이 짧고 쉬울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쉽게 추론이 되니까요. 그런데 지문의 난도가 높아질수록 그 추론이 틀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결국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능 쪽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갑자기 이제 성적이 폭락하는 떨어지는 친구들이 친구들이. 나오는 맞아요. 추론으로 때려만 받치는 네. 친구들이네요. 그럼 3, 4학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3, 4학년은 이제 어머니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독서 시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스케줄로 꽉 차 있다.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독서를 두는 거, 그게 어머님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 애를 좀 상위권으로 키우고 싶다는 부모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씀 있으세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갈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학년별로 학습법이 또 다르잖아요. 네네.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초등학생들은 진짜 다르거든요. 맞아요. 1, 2학년 다르고요. 3, 4학년 다르고 5, 6학년 달라요. 그러면 교육 방법도 당연히 달라야 되는데 그렇죠. 책에서는 초등학습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다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우선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 2학년은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세요? 1, 2학년은 읽기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읽기 독립은 스스로 읽고 읽은 내용을 이해하는 거에 읽기 독립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유치원 때 한글을 떼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한글을 떼고 나면은 지금까지 잠자리 독서를 아주 잘 챙겨줬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졸업하고 싶어져요. 아, 너 읽을 수 있잖아. 좀 네가 읽어봐. 나 핸드폰도 보고 싶고, 그렇죠? 영화도 보고 싶고, 이제 엄마도 좀 쉬고 싶다라는 욕심이 자꾸 생기는데, 근데 그때 중단하면은 아이가 읽기 독립으로 원활하게 넘어가지를 못해요. 왜냐면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 것과 내가 읽은 것을 이해해서 그것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능력은 전혀 다른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국어를 소리내서 읽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가 한글을 뗐으니 이제 소리내서도 읽을 수 있으니 이제 완성이야. 자, 독립. 너 혼자 끝났어.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충분히 연습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넘어가면서 글밥 수준을 높여가는 게 중요해요. 그림책에서 이제 단행본으로 넘어오고 단행본도 이제 60쪽 수준에서 100쪽 수준, 120쪽, 150쪽 이렇게 차근차근 올려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20쪽 차이가 뭐 별거야 싶으시겠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커요. 뒤쪽부터 보거든요. 이제 두께감 만져보고 아니야 이거 종이가 두꺼운 거야. 그러면 이제 쪽수 보고 글씨 크기 보고 아이들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원활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도움이 필요한 단계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애가 읽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요거를 확인할 때는 낭독을 활용하시면 돼요. 낭독은 소리내어 읽는 걸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착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낭독과 음독을 비슷하게 인지를 하세요. 근데 낭독과 음독은 다릅니다. 음독은 소리를 내어서 읽는 거죠. 낭독은 청자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내가 읽어주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발음과 크기와 속도로 읽고요.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에서 끊어 읽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읽다 보면은 그 내용에 감정이 실릴 수 있어요. 이게 다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그럼 애가 읽는 속도와 이해하는 속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읽고 나서 내용을 전혀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얘는 아직 문자를 소리로 변환하는데 너무 큰 에너지를 쓰고 있어서 이해하는 것까지 넘어가지 못한 거죠. 그리고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나 읽기에서 실수가 많다. 그럼 이 친구는 추론 능력이 좋은 거예요. 제대로 읽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읽으면서 그 사이에 빈 부분을 본인이 채워넣고 있는 거죠. 이게 책이 짧고 쉬울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쉽게 추론이 되니까요. 그런데 지문의 난도가 높아질수록 그 추론이 틀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결국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훈련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능 쪽 그쪽 보면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갑자기 이제 막 좀 성적이 뚝 떨어지는 폭락하는 친구들이 친구들이 나오는 맞아요. 추론으로 때려 맞추는 네. 친구들이네요. 그럼 3, 4학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등학교. 3, 4학년은 이제 어머니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쵸,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수학 공부도 좀 시켜야겠고 좀 열심히 하는 어머님은 또 이제 특정 학원에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거기 입학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입학하고 나서는 적응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죠. 과제가 많고 그거를 해내기가 아이가 버거워하니까 그럼 책은 좀 이따가 읽을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또 평가 기간이 와요. 그러면 아 시험만 좀 잘 봐놓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계속 독서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분명히 독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수학 숙제보다는 아닌가 봐 라는 게 이제 몸으로 익혀지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몸으로 익혀지는 거예요. 그럼 아이도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왔을 때 독서가 아니라 숙제를 먼저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숙제가 중요하죠. 그리고 숙제 안 하고 학원 가면 돈 날리는 거거든요. 시간도 그렇고요. 엄마 입장에서 너무 아깝고 그거부터 챙겨야 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저도 그런 선택을 해요. 그렇지만 독서 시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스케줄로 꽉 차 있다.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독서를 두는 거. 그게 어머님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고 엄마가 독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독서가 습관으로 자리 잡기 힘든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독서가 중단됐을 때 3, 4학년 때 독서가 중단됐을 때 진짜 문제는 그때 바로 나오지 않아요. 5학년, 6학년 됐을 때 이 문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5, 6학년쯤 됐으면 그 나이에 맞는 책을 읽어야 책이 재밌어요. 그런데 3, 4학년 독서가 비어 있으면요. 내가 아직 100쪽짜리 책밖에 못 읽어요. 내 능력으로는. 근데 그 100쪽 책은 저학년들을 겨냥해서 만들기 때문에 내용이 유치하죠. 그 5학년이 2학년 책을 읽으려니까 유치해요. 유치해서 못 읽겠어. 아 그래? 그러면 인기 있는 책 이거 한번 읽어볼래? 너무 두껍고 글씨가 많아. 그림도 사라졌어. 그래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은 읽을 실력이 안 되고 본인 실력에 맞는 책은 유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독서가 자존심 상하고 재미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때는 다시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차근차근 올라와야 하는데 이미 엄마 마음이 급해요. 수학 진도도 빼야 되는데 국어까지? 또 책 애기책 그거 읽고 있을 거야?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더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평정심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일주일에 한 권이라도 꾸준히 읽는 습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 5, 6학년쯤 되면 애들이 아까 말한 책 읽는 게 많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이미 벌써. 맞아요. 그 각 반별로 교실 안에도 책을 이렇게 한 30권, 40권 정도 쌓아 놓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난이도가 조금 다른 것들이야. 만화로 된 게 있고 뭐 이런데 아까 말한 문해력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일수록 만화로 된 책을 먼저 집으려고.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을 절대 내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책을 서로 붙잡고 있으려고 하고 이 책을 놓는 순간 어려운 책이 들어온다는 걸 아니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책만 반복적으로 쥐고 있다가 그 1년 다 가고 이러면은 문해력이 더 망가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독서 교육에서만큼은 아이들 허세를 자극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너 그런 책 읽어? 그거 6학년들이 읽던데? 너 벌써 그런 책을 도전했어? 끝까지 다 안 읽어도 괜찮아? 너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라는 거야. 너 마음부터가. 이러면서 허세도 좀 자극해주고 그 책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대화를 나눠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책에서 주 6시간 독서를 제안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학원도 많고 이게 숙제도 많은데 주 6시간이면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떻게 채우는 게 좋을까요? 주말에 그냥 몰아서 하는 게 나을까요? 평일에 나누는 게 나을까요? 사실 6시간을 기준으로 잡은 건 저는 최소라고 생각해요. 최소로 잡았고 6시간을 잡은 기준은 학원을 가면 이제 학원 가서 수업하는 시간 그리고 그 수업을 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책을 읽거나 과제하는 시간을 하면 토탈 한 6시간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최소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 6시간에서 책을 읽는 시간은 쪼개져 있는 것보다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해서 읽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재밌거든요. 소설의 3분의 1까지는 다 인물 소개예요. 배경 설명이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구간을 넘겨서
빨리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책장을 빨리빨리 넘기고 싶은 그 감정을 경험을 해야 책이 즐겁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한 권을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이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읽는 게 중요하지만 몰입을 위해서는 좀 긴 시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에 6시간으로 설정을 해놓은 건 아이들마다 여건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든 6시간을 채우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쪼개든 붙이든 그것을 나눠서 주에 6시간은 꼭 채우자라는 의미고요. 그 6시간 안에 학습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는 이제 읽기 독립을 하는 게 너무 큰 과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를 더 시키기보다는 학교에서 나오는 받아쓰기나 뭐 일기쓰기 요런 숙제를 도와주시면서 좀 그것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데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고 다른 과제는 더 안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3, 4학년 올라와서는 어휘. 네. 이때 이제 과학이랑 사회 교과가 시작되잖아요. 요때 비문학 책을 같이 읽어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문학만 좋아해요. 책에서 굳이 지식을 얻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지식이 내가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비문학 책을 거부한다 그러면은 너무 억지로 밀어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수학 뒤집기, 과학 뒤집기 시리즈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중고 시장에 새 책으로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든 다 엄마 속만 뒤집어져요. 저희 이 얘기 맨날 하는데 저희 집에도 아주 새 거가 있거든요. 많죠, 많죠. 네, 집집마다 아주 세게 네.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억지로 밀어 넣어서 이거 읽으면 학습에 도움이 돼. 강요하지 마시고 네. 그냥 학습을 하면 돼요. 학습이 중요하면. 그렇죠. 시험 준비를 하면 돼요. 교과서도 비문학 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책이잖아요. 그래서 3, 4학년 때는 억지로 비문학 독서를 밀어 넣기보다는 비문학 독서도 시작해보자. 아이가 해주면. 그래서 한 권씩 띄엄띄엄 넣어주는 건 좋지만 강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사회과학 교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개념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암기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비문학책 독서가 힘들면 교과서라도 반드시 챙겨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요새 뭐 여름이든 뭐 가족들끼리 주말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집 근처에서 그냥 쉬던가 아니면 놀러 가거나 하더라도 카페를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카페 갈 때 엄마도 좀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페로 갔을 때 엄마는 좀 이제 카페 가서 같이 애들은 책 읽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보세요. 저는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해요. 같이 책 읽는 시간. 네. 그래서 제일 너무 이 독서 교육을 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읽기 독립이 끝나서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었을 때. 아, 나도 내 책 읽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각자 책을 읽으면서 그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집에서든 카페에서든 여행을 가서든 짬짬이 그런 시간이 계속 배치돼 있으면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기가 너무 쉽겠죠.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바닷가 피서 가서 파라솔 입고 딱 선베드 있잖아요. 거기 누워서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부터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쉬는 거죠. 왜? 근데 서양 애들 보면 다 그렇게 네. 책 읽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바닷소리 듣고 햇빛 보면서 책 읽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게 너무 도대체 왜 읽지 했는데 읽어보니까 똑같은 책을 읽어도 배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바닷소리 들으면서 뜨거운 여름에 누워서 그러니까 책 읽는 게 재밌잖아요. 그 자체가 뻔히하고.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카페 가서 읽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들었던 고민은 각자 다른 책을 읽는 게 맞을까? 엄마랑 이제 뭐 자녀가 같이 같은 책을 읽는 게 맞는 건가? 그거는 그거에 따라서 다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책을 읽고 아이랑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즐거운 대화의 소재가 될 수 있고 너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엄마가 어떤 태도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아, 내가 하기 싫은데 너 공부시켜야 되니까 내가 억지로 재미없는 책 읽어준다. 이런 게 마음에 깔려 있으면 아이도 당연히 느끼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하실 바에는 각자 읽자는 거예요. 각자 재밌는 거. 그래서 나 이 책 이거 읽었는데 너 물론 이건 어른 책이니까 네가 이해 못하지. 근데 이 문장 봐봐. 이 문장 되게 멋있지 않아? 그리고 여기서 나는 이 포인트에서 나 어제 회사에서 나 되게 기분 나쁜 일 있었거든. 근데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나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엄마가 책에서 삶으로 내용을 이끌어오는 과정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아이에게도 좋은 모델링 효과가 있어요. 이게
이게 시대가 흘러서 좀 변한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제가 음. 한번 예전에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 모델한 적이 있었어요. 그 광고를. 네. 충북 진천에 있는 뭐 아파트였는데 그 요새 4세대 아파트라고 하나? 그 뭐냐면 커뮤니티 시설 쪽에 카페가 보통 이제 놓잖아요. 입주민 카페. 거기에 교보문고가 들어와서 너무 좋은데요. 베스트셀러를 계속 교체해 주는 거예요. 책을. 예, 그러면 이제 아이들용 베스트셀러, 성인용 베스트셀러가 있고 그 입주민 카페가 같이 있으니까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이 서점 북카페가 형성돼 있는 거죠. 이런 데들이면은 자녀들과 이렇게 계속 놀면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 너무 좋죠. 근데 꼭 그렇게 근처에 뭐가 없더라도 사실 내가 좋아하면 그런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뭘 우선으로 하는지가 생활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카페에 가도 수학 문제집 풀릴 수 있잖아요. 괴롭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어.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애 공부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나는 노트북 펴놓고 너는 수학해. 다 풀면 채점하고 자 이거 다시 풀어 하고 다시 내일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날이 또 있고 같이 너도 책 읽고 나도 책 읽자 하는 날이 있고 근데 이것을 결정하는 건 내 마음속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독서를 우선해 두지 않으면 사실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 주셨지만 부모의 역할은 독서를 우선해 두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읽으면 아이도 읽겠죠. 근데 내가 오늘 처음으로 책을 소파에 앉아서 읽는다고 해서 애가 바로 당장 따라하느냐? 당연히 아니죠.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자판기처럼 누르면 바로 나와요. 아주 오랜 시간 누적이 돼야 되고 그 환경이 조성되고 분위기가 조성되고 아이의 마음이 동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걸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가 책을 읽는 거에 습관을 길러주고 싶으면 부모님도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집이 집에 애들 책만 있는 집이에요. 아, 내 책도 있어야죠. 그쵸? 그렇죠. 엄마 그럼 어른 되면 책 안 읽어도 되는 거야? 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옛날 저희 집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 스마트폰 만지고 있잖아요. 근데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남편이 나한테 네. 너 책 읽어. 너 그거 다 읽고 나서 내가 내용 물어볼 거니까 제대로 읽어. 그리고 본인 옆에서 핸드폰 게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가만히 계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부모 자식 관계로더라도 그 정도 맥락은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 부모님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거라 생각합니까? 내가 먼저 책 읽는 거. 먼저 책 읽자 그거네요. 네, 내가 먼저 본을 보이자. 네. 그렇게 가야 된다. 나 책을 너무 안 읽었더니 요즘 뇌가 굳은 것 같아. 자꾸 네가 나한테 뭐 해달라고 했던 걸 기억을 못 하겠어. 그래서 나 오늘 책 읽기로 했거든. 나 얼마나 잘 읽나 네가 한번 테스트해줘. 관찰해줘. 라고 말씀하시고 읽기 시작하시면 그래. 어른이 돼서도 책을 읽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먼저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 하는 걸 남에게 강요한다. 이건 폭력이죠. 마지막으로 그럼 대치동 학군지 하면은 교육 환경이 정말 치열한 곳 중에 한 군데잖아요. 거기서 자, 우리 애를 좀 상위권으로 키우고 싶다는 부모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앞서 또 말씀드렸지만 독서가 학습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전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독서 교육의 본질이 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독서를 처음 시작할 때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시작해요. 우리 아이가 책 읽는 어른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학습을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불안하니까 그게 기준이 자꾸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학습의 수단으로 독서를 보지 말고 이 아이가 정말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시대가 너무 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갈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 책을 읽어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라는 기대보다 책을 읽어서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여유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독서에 대해서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먼저 책을 읽고 아이들이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해주고 책을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읽음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있었는데 초등상 1%는 이렇게 책을 읽습니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독서법에 대해서도 있고요. 또 좀 있으면은
예, 국어 교육책 네. 너무 기대되거든요. 여기 아, 감사합니다. 성적이 좀 올라야 될 텐데 그래서 예, 국어 교육책도 나오니까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오늘 출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